차기 정부는 세종시에서 시작할 겁니다.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청와대는 2022년 국민에게 개방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었지만 용산 역시 정치적 논란과 리스크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직무를 볼 장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집무실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용산 집무실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종시에 건립 중인 대통령 집무실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제 청와대의 용산 집무실, 세종 집무실, 각각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먼저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 서울 종로구 북악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치한 지역은 고려, 숙종 때부터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당시에는 남경의 이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되면서 왕실의 여유로운 휴식과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맥락은 청와대가 단순히 현대적인 건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당시 미군정 사령관 관저로 사용되던 건물을 인수하여 대통령의 공식 집무 공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가를 이끄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60년 4.19 혁명 이후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기존의 이름이었던 경무대가 청와대로 변경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명칭이 확립되었습니다. 청와대라는 이름은 건물의 청기와 지붕에서 유래했으며 이 명칭은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과 상징성을 담아낸 것으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순한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관은 한옥의 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건물로 대통령의 주요 집무실과 회의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는 민족적 자존을 드높이기 위해 본관의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청와대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한 상징적 건축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빈관, 상춘제, 녹지원 등 다양한 시설이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건물은 공적인 행사와 비공식적인 접견, 휴식 공간 등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와대가 단순히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적 삶과 사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그 역사를 공유하는 열린 장소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단순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반 대중이 청와대의 역사적 공간을 직접 걸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와 건축물의 숨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함께 지닌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온 동시에 국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건물을 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제 국민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장소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 한국의 정치, 문화와 상징성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 보안 문제, 정치적 변화, 도시 재생,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의 논란 등을 포괄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청와대의 상징성을 탈피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이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용산으로의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공원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국민이 대통령의 업무 공간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표와도 연결됩니다. 청와대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철저히 통제되고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용산은 보다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 물리적,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보안과 안전 문제도 이전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용산은 군사적 요충지로 기존의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청와대보다 보안시설이 더욱 강화된 지역으로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활용이 종료된 후에 용산은 도시 재개발과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은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할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전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동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그 폐쇄성과 권위적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집무실 이전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추산된 이전 비용은 약 496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총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재편성과 추가 지출로 이어졌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전 결정을 강행했으나 결국 국민과의 불통만 남겼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용산의 역사적 배경과 풍수지리적 요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은 과거 일본군 기지로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이곳이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변화로 강조하면 용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와 그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와대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며 이는 경복궁과 함께 역사문화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도시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청와대 주변 지역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개방을 넘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담아낸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와 행정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건립될 대통령 제2집무실은 대한민국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집무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이며 대통령의 업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가 상징성을 강화하고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집무실의 건립 계획은 정부중앙청사 중앙동 입주가 무산된 이후 독립청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비서실, 경호실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할 시설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건립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중심지가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세종시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대통령 제2집무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 과정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국제 설계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공모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등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도시 설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국가적 위상을 지닌 상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종시에서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건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행정적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행정 기능은 대부분 세종시에 위치해 있지만 대통령의 집무실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설립되면 행정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와 소통의 한계를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가운데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추게 되면 국가 주요 기능이 서울 외 지역으로 분산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상징구역 개발 계획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정치행정의 복합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세종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계획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세종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2027년 완공 목표에 따라 진행 중인 이 계획은 대한민국 행정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2022년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이전한 용산 집무실은 정치적 상징성과 더불어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은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와 주민 불편 그리고 보안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산 집무실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에 건립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설계되어 주요 정부 부처가 위치한 곳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이 완공되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직접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제2집무실은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주요 시설을 포함한 독립청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서 활용된다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종에서 국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세종시가 단순히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집중 활용 가능성은 이 지역의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지역은 국가적 상징성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종시 내에서도 수변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인구 유입 및 거주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됩니다. 수변 지역은 세종시에서도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통령 집무실 건립 소식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인프라 확충은 교통, 보안시설,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고소득층이나 투자자들이 세종시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시에 투기적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 내 개발 제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세종시는 균형 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 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활용이 강화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입지가 확대되면서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종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개방과 용산 집무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의 주요 활용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의 활용 확대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